2024년 가을 안양 재래시장. 새벽 6시 박정욱 씨는 가게 주방에서 시금치 뿌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62세,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25년째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며느리 수진이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수 있어요. 애들 봐주세요. 그러면 손주 민준이와 은서가 할머니 가게로 옵니다. 6살, 4살. 정욱 씨는 뒤편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연수는 매주 목요일만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격주도 아니고 딱 매주 목요일. 어제도 그랬습니다. 손주들 저녁 먹이고 집에 돌아왔는데 수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연수 다녀온 사람치고는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연수 너무 유익했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욱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교사 연수를 다녀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목요일 3시 블루빈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 연수 장소 변경 공지예요. 하지만 정욱 씨는 의아했습니다. 연수는 교육청 연수원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밤 10시 아들 민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허리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허리하고 골반 쪽이 계속 아파요. 버스 밑에 오래 엎드려 있었더니 민수는 버스회사 정비사입니다. 큰 버스 밑바닥에 들어가서 엔진과 축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힘들고 자세도 불편합니다. 정욱 씨는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해. 괜찮아요, 엄마. 약국에서 소염제 사 먹을게요. 새벽 2시쯤 화장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욱 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마다 나가는 며느리. 연수 다녀온 것 같지 않은 상기된 얼굴. 블루빈이라는 이름. 정욱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입니다. 25년간 시장 바닥을 구르며 터득한 본능이 속삭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정욱 씨는 아직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답답할 뿐입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는 1년에 한 번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며칠 후 결과지를 받아든 민수는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비뇨기계 정밀 검사 권고. 회사 산업의학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소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허리 통증도 있다고 하셨죠? 비뇨기과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민수는 회사 근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소변 검사, 그리고 환자분,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 이미 애 둘 있고 지금 와이프가 임신 7개월인데요. 아, 그렇군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낭 쪽 구조를 보니 선천적 이상이 의심됩니다. 전립선 쪽 염증이 있어서 이건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정자생성 기능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정액 검사입니다. 정자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민수는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무정자증입니다. 네. 정액에서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고환 조직 검사까지 해봤는데 선천적으로 정자 생성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수는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요. 환자분 선천성 무정자증은 태어날 때부터의 상태입니다. 평생 정자를 만들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환자분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결과지를 손에 든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사로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로. 오후 4시 정옥 씨는 깻잎을 담아주다가 가게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옥 씨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들을 뒤편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저 태어날 때부터 애를 못 가지는 몸이래요. 그럼 민준이하고 은서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도. 정옥 씨는 결과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일단 집에 가자. 아무 일 없는 척해. 알겠지? 엄마. 어떻게? 엄마가 알아볼게.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수진이한테 절대 티내지 마. 그날 밤 수진은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정옥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진의 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설거지를 하다가 현관 옆 택배 상자를 봤습니다. 뜯어진 상자 안에 골프 연습용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성용 사이즈. 수진아, 이거 뭐냐? 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선물이요. 사이즈를 잘못 주문했나 봐요. 정옥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조각 하나가 더 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며느리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5년간 시장을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뭔가 이상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시장으로 가는 길 정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자. 확실하게. 오전 장사를 마친 정옥 씨는 오후 2시쯤 가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어린이집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정옥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방을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어린이집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수 일정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옥 씨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9월 연수 일정은 한 번 있었고 목요일도 아니었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을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10월 일정표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목요일 연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지? 정옥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블루빈 카페 강남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정옥 씨는 이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평소 수진이 입던 옷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쇼핑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정옥 씨는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새 원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48만 원. 어린이집 교사 월급으로 이런 옷을 사? 민수는 버스회사 정비사입니다.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수진도 어린이집 교사라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원피스라니. 정옥 씨는 다시 서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향수. 그 중에 향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정옥 씨는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연수는 어디서 해? 수진은 밥을 먹다가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수원이요. 의왕 쪽에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6시부터 8시까지요. 2시간 정도요. 그럼 5시에 퇴근해서 거기 가는 거냐?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연수에 관심이 많으시네. 수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옥 씨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며느리가 고생한다 싶어서. 괜찮아요. 교사는 원래 연수를 많이 받아야 해요. 저녁을 마친 후 정옥 씨는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의왕시에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지도를 확대해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정옥 씨는 가게를 일찍 닫고 의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찍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연수 일정. 정옥 씨는 게시판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목요일에 어린이집 연수 일정은 없었습니다. 정옥 씨는 다음 주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정옥 씨는 한숨을 쉬며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지? 정말로 남자를 만나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연수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친구를 만나는 건 아닐까? 정옥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정옥 씨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목요일마다 연수 간다는데 너는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어요. 교사는 연수를 많이 받아야 한대요. 그게 매주야?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왜요, 엄마? 아니, 그냥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정옥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옥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청소도구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정옥 씨는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남성용 골프 장갑이었습니다. 고급 가죽 제품이었고 사이즈는 라지, 새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숨겨져 있지? 정옥 씨는 지난주에 택배 상자에서 봤던 그 골프 장갑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선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서 환불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환불하지 않고 싱크대 아래에 숨겨둔 걸까요? 정옥 씨는 장갑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옥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와 유모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무심한 척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유모차 및 수납 공간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금 봉투였습니다. 두툼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거 뭐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이거요? 응, 그 봉투. 제 적금 해지한 거예요. 애 낳으면 쓸 돈 모아둔 거예요. 적금을 현금으로 찾아? 네, 조금씩 쓰려고요. 카드 쓰면 지출이 확 늘잖아요.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정옥 씨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당황한 기색,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눈빛. 그래, 알았어. 정옥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정옥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는 수진. 연수원에는 목요일 연수가 없다는 사실. 블루빈 카페 명함. 비싼 옷과 향수. 숨겨진 남성용 골프 장갑. 현금 봉투.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아직 그 그림을 완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월요일 아침 정옥 씨는 시장 단골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혹시 사람 알아볼 수 있는데 아는 데 없어? 무슨 사람? 무슨 일인데? 그냥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사설 탐정 말하는 거야? 그런 거. 단골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신용조사도 하고 그런데. 전화번호 줄까? 응, 부탁해. 오후 2시 정옥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시장 근처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2층에 신용조사 및 심부름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정옥 씨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훈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이신데요? 제 며느리요. 김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옥 씨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무정자증, 목요일마다 나가는 며느리, 연수원에 연수가 없다는 사실, 블루빈 카페 명함, 숨겨진 골프 장갑, 현금 봉투. 김지우는 묵묵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린이집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몇 시죠? 5시요. 목요일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8시 넘어서요. 보통 8시 30분쯤. 그럼 5시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추적하면 되겠네요. 김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만 추적하면 됩니다. 한 달에 4번. 기본 비용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사진 자료하고 간단한 보고서 드립니다. 정옥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 가게 수입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만 해주세요. 불법으로 하는 건 싫어요. 당연합니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적만 합니다. 불법 미행이나 도청은 안 합니다. 정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혹시 결과가 어머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옥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지금쯤 수진이 어린이집에서 퇴근했을 시간입니다. 김지훈이 추적을 시작했을 겁니다. 저녁 8시 30분,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저녁 먹였어요? 응, 먹였어. 감사해요. 오늘 연수가 좀 길어져서요. 정옥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 10시쯤 정옥 씨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보고 완료.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옥 씨는 김지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지훈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 며느리분이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진 속 수지는 평소 입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5시 40분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6시 15분 강남역 근처 블루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수지는 카페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7시 20분에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혼자 커피만 마시다 귀가했습니다. 정옥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냥 쉬러 가는 건가? 하지만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판단하긴 이릅니다. 다음 주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 왔습니다. 정옥 씨는 이번에도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다릅니다.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옥 씨는 가게 문을 닫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지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제 며느리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정옥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김지훈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빈 카페였습니다. 6시 20분 남자 한 명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 키가 크고 골프 모자를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쯤 남자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골프 모자와 유리창 반사 때문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가까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정옥 씨는 사무실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옥 씨도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멀리서 보고 싶어요. 오후 6시 정옥 씨와 김지훈은 블루빈 카페 건너편 건물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시 20분 수진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옥 씨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시 40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골프 모자를 쓰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정옥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지훈이 망원 렌즈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 카페를 나와 근처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김지훈과 정옥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지훈이 로비 커피숍으로 들어가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약 20분 후
남자가 서류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팔목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신분증 줄이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확대 촬영했습니다. 대형 모터스. 정옥 씨는 그 로고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대형 모터스. 민수가 다니는 버스 회사와 거래하는 부품 납품업체. 정옥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지훈과 정옥 씨는 시장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태블릿에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강남에서 만납니다. 오늘은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모양으로 봐서 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훈이 조언했습니다. 며느리분 통장이나 생활 속 물증을 확보하세요. 나중에 법적 절차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친생 부인의 손은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정옥 씨는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안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박도윤 명의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모교사 재료비.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영수증과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유모차 수납 공간에서 현금 봉투를 찾았습니다. 50만 원과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엔 남성용 골프 장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방 뒤지셨어요? 수진이 거실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뭐? 제 서랍이 어제랑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뒤진 거 맞죠? 정옥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래 넣어주려고 서랍 열었다. 거짓말. 빨래는 제가 다 했는데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임신부한테 스트레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전 이 집에서 며느리 구실 제대로 하는데 어머님은 저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옥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민준이와 은서를 데리고 외출하려 했습니다. 어디 가냐? 친구 만나요. 애들 데리고 카페 갈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지는 쌀쌀맞게 대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옥 씨는 차려둔 저녁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애들 먹였어요. 할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투가 정옥 씨를 자극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는 말 속에 담긴 무시와 거만함. 사흘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옥 씨가 오후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없던 거실에서 수진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시어머니? 그냥 참고 있어. 애 봐줄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정옥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맞아. 요즘 좀 심하게 구는데 뭐 어때? 나중에 내가 갑이지. 오빠는 내 말이면 다 들으니까. 수지는 웃으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어. 법적으로 며느리고 애 셋 낳았는데 누가 뭐래? 오히려 시어머니가 조심해야지. 정옥 씨는 방 문 쪽에 휴대폰을 가까이 놓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걱정 마.
목요일? 갈게. 연수 간다고 하면 되는데 뭘. 어머님이 뭘 알겠어. 수진이는 집에 잠깐 들렀던 것인지 금방 다시 나갔습니다. 정옥 씨는 녹음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옥 씨는 민수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들, 통장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민수는 녹음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엄마가 직접 확인한 거야. 그럼 민준이하고 은서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도. 정옥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해. 차라리 그냥 살까요? 민수야, 그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 씨는 아들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끝까지 함께 할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잘 정리돼 있네요. 친생 부인의 소와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와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민준이와 은서, 둘 다 민수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소장 접수 준비가 한창이던 주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옥 씨가 가게에 가려는데 수진이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카드 보셨어요? 무슨 카드? 제 신용카드요. 지갑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난 모른다. 정말요? 어머님이 제 방 자주 뒤지시잖아요. 정옥 씨는 참았습니다. 내 물건 왜 내가 가져가냐? 그럼 누가요? 이 집에 다른 사람 있어요? 수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참고 살기 힘들어요. 매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민수가 중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왜 그러겠어. 다시 찾아봐. 오빠는 맨날 그러시네요. 알았어요. 제가 못 찾은 걸로 하죠. 나중에 카드는 수진 코트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옥 씨가 손주들에게 간식을 주려는데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애들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할머니가 주는데 뭐가 어때서? 아니에요. 애들 건강은 엄마인 제가 챙겨야죠. 어머님은 옛날 방식이라 당분이 너무 많은 것만 주시잖아요. 수지는 과자 봉지를 정옥 씨 손에서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민준아, 은서야. 엄마가 준 것만 먹어야 해. 알았지? 정옥 씨는 손주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눈빛. 수진이 아이들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정옥 씨는 참다 못해 수진을 불렀습니다. 핸드폰 녹음기를 켜둔 채로.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너 요즘 왜 이러냐? 엄마가 뭘 잘못했냐? 수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이요? 글쎄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요.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냐? 또요? 연수 간다고 했잖아요. 연수원에 연수 없던데? 엄마가 직접 가봤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대박이네. 내가 강남에서 남자 만나는 거 다 알아. 호텔 로비에서 만나고 돈 받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쩌실 건데요? 정옥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증거 있어요, 어머님? 제가 누구 만났다는 증거요? 사진?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민수 오빠는 알아요?
설마 말 안 했겠죠? 오빠는 제 말이면 다 믿는데. 이 나쁜 것이 나빠요? 저보다 어머님이 더 나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방 몰래 뒤지고 뒤따라다니고 사생활 침해하고.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애 낳으면 어머님이 키워주실 거 아니에요? 손주잖아요. 민준이 은서도 지금까지 잘 키우셨는데 하나 더 늘면 뭐 어때요? 정옥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짓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전 그냥 제 인생 사는 거예요. 민수 오빠 돈으로 애들 키우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어머님도 손주들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법적으로 며느리고 애가 셋인데 쫓아내시게요? 수진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임신부한테 폭언했다고요. 그리고 말이죠. 수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혼하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애 셋 키우는 싱글맘한테 얼마나 위자료 주셔야 할지 아세요? 양육비도 매달 나가고요. 정옥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수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말씀하시면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오빠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저요, 어머님이요? 너 지금 한 말 다 기억해둬라.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집 며느리고 애들 엄마예요. 쫓아낼 수 없어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옥 씨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의 본색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야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옥 씨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민수는 녹음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와이프의 진짜 모습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옥 씨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결정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인정한 셈이네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내용까지 있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목요일이면 여전히 연수 간다며 나갔고 집에서는 여전히 정옥 씨를 무시했습니다. 정옥 씨는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고. 민수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옆에는 변호사와 정옥 씨가 함께였습니다. 맞은편엔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 수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증거 없을 거야. 어머님이 뭘 알겠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입장 진술하십시오. 민수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록. 원고는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자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와 두 자녀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합니다. 검사 결과지가 스크린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속삭이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동선 추적 자료. 피고는 매주 목요일 대형 모터스 부품과 박도윤 씨와 만났습니다. 김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피고를 합법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강남 블루빈 카페와 호텔 로비에서 박도윤 씨와 만났으며 금전 수수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은 장면, 호텔 로비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네 번째, 호텔 CCTV 영상. 법정 스크린에 선명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진과 박도윤이 로비에서 대화하고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수진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금전거래 내역. 피고의 통장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떴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박도윤 명의로 입금된 기록. 메모, 교사 재료비. 하지만 피고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실제 재료비 영수증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 후 정산됩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에게 뭔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물증. 피고의 방에서 발견된 남성용 골프 장갑입니다. 사이즈 라지, 고급 브랜드입니다. 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현금 봉투 50만 원과 함께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어머님이 다 찾아낸 거야? 일곱 번째, 직장 동료 증언. 대형 모터스 창고 직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도윤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서울 본사 회의라며 조퇴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작업이 자주 밀렸습니다. 실제로 본사 회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본사에 확인하니 회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덟 번째, 박도윤 아내의 증언. 박도윤의 배우자가 출석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주 목요일 밤 10시 넘어 귀가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정황이 있었습니까? 차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호텔 주차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재킷에서 여자 머리카락도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였는데 저는 단발이거든요. 수진이 자신의 긴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 피고가 원고의 모친과 나눈 대화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실 건데요? 증거 있어요? 민수 오빠 돈으로 애들 키우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어머님도 손주들 좋아하시잖아요. 애 셋 키우는 싱글맘한테 얼마나 위자료 주셔야 할지 아세요?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집 며느리고 애들 엄마예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계셨어. 녹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을 얕잡아 봤어. 재판장이 수진을 보았습니다. 피고,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수진은 입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고가 일시적 감정으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 감정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혼인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출산한 자녀들은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합니다. 두 자녀는 원고의 법적 친자 관계가 부정됩니다. 또한 피고와 제3자 박도윤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 씨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옥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정옥 씨는 차갑게 수진이를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회사에도 통보가 갑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정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목요일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한 결정일지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안양 재래시장, 정옥 씨의 가게에 간판 옆에 작은 커피 코너가 생겼습니다. 시장 엄마의 커피 정옥 씨가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하고 만든 공간입니다. 어머, 사장님이 커피까지 하세요? 네, 요즘 배웠어요. 한잔 하시죠. 손님들이 장을 보다가 커피를 마십니다.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버스 회사를 그만두고 기술교육원 강사가 됐습니다. 교육생들 앞에 서서 설명하는 민수의 얼굴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민수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민준이와 은서를 데리고 놀이터에 왔습니다. 민수는 은서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줍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축구공을 찹니다. 수지는 판결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권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박도윤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엄마, 민준이하고 은서, 제가 키울래요. 정옥 씨는 놀라 아들을 받습니다. 민수야, 내 자식이 아닌데. 알아요. 혈연으로는 제 자식이 아니죠. 하지만 엄마, 저는 이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빠였어요. 밤마다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처음 걸을 때 손 잡아준 사람이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이요. 이 애들한테 저는 아빠예요. 앞으로도 아빠일 거고요. 정옥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애들이 아플 때 옆에 없었어요.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도 없었고요. 저는 다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자식이 아니라고 판결났지만 그래도 전 이 애들 아빠예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요. 정옥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너 정말 훌륭한 아빠야. 엄마도 훌륭한 할머니시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법원은 민수의 입장을 고려해 양육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진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민준이와 은서는 민수와 정옥 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은서 왔네. 배고프지?
정옥 씨는 뒤편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립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은서도요. 은서도 칭찬받았어요. 우리 은서도 대단하네. 가족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옥 씨는 김치찌개를 떠서 아이들 그릇에 담아줍니다. 민준아, 천천히 먹어. 뜨거워. 할머니, 맛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함께 밥 먹고, 웃고, 울고,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목요일도 그냥 목요일이네요. 그러게. 그냥 가족이 밥 먹는 날이지. 정옥 씨는 가게 밖 시장 풍경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분주한 시장.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살아가는 거지. 민준이가 할머니 다리에 찰싹 붙어 앉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준이. 은서도 옆에 붙습니다. 은서도 사랑해요. 우리 은서도 사랑해. 정옥 씨는 두 손주를 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게 뭐 중요합니까? 정옥 씨에게 이 아이들은 손주입니다. 민수에게 이 아이들은 자식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냥 속고 살았겠죠. 정옥 씨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게 엄마 역할이고,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럼 됐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정옥 씨는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손질하고 반찬을 담고 커피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가족이 함께 밥 먹는 평범하고 따뜻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친딸이 아님이 밝혀졌어도 친자식으로 거두고 아빠의 역할을 다하는 민수 씨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